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들의 진상규명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탈북민들이 안전하게 한국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8일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대진 씨와 유족 법률 대리인인 김기훈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김 변호사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퀸타나 보고관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유족들의 진상규명 노력을 지지한다는 뜻을 유족에게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유족에게 알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된다. 유족의 지금까지 한 투쟁의 과정에 대해서 지지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족 측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이유로 이 씨를 숨지게 한 것은 국제인권법상 문제가 되며 북한의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필요하고 유족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족 측은 퀸타나 보고관이 국회의 의결을 기다리는 것 외에도 국제적 방법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것을 권고했다며 유엔 약식 처형 실무그룹에 공식 서한을 보내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인의 친형인 이대진 씨는 VOA에 퀸타나 보고관이 북한의 만행이 더는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과거 정부가 알 권리를 닫아버린 심각한 문제를 피력했다면서 유엔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9월 아시아 인권의원 연맹 초청으로 미국 의회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미국 측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 의원들을 만나서 동생의 측근이나 그때 당시 정부의 만행, 그다음에 이 사건의 주체인 북한을 강력하게 응징하고 항의하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받아낼 생각입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한국의 대북 인권단체들과도 만나 탈북민들이 안전하게 한국에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민들이 가장 주된 정보원이다, 그 얘기는 제가 하고, 근데 본인도 그에 동의한다, 맞다. 탈북민 인터뷰 정보가 가장 자기 일에 중요하다. 탈북민들이 오는 걸 막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한 분위기가 전달된 거죠. 대북 인권단체들은 또 국군 포로 생존자와 민간인 납북 피해자, 또 그들의 자녀에 대해 정부 차원의 현황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단체들의 얘기에 공감을 표하면서 윤석열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만나 납북자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런 사항들을 조치해달라고 권고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대표는 전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29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예방하고 김기웅 통일부 차관과 이도훈 외교부 2차관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G7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비롯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G7 정상들은 독일에서 3일간 진행된 정상회의를 마치고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3월 24일과 5월 25일 ICBM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들은 이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고 모든 국가들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해 제재 회피를 경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북한에는 외교에 관여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이어 인도주의적 인권 상황 개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 따른 국제 인도주의 단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과 납북자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엔사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CTBTO가 북한의 핵실험 유예 약속을 계속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CTBTO는 북한이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 비준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김영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 CTBTO의 로버트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27일 CTBTO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최근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 보도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하겠다고 한 2018년 당시 약속을 계속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CTBTO는 어떤 핵실험도 탐지할 수 있는 검증 체계가 준비되어 있음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모라토리엄, 즉 유예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3월 ICBM 발사를 재개하면서 4년 4개월 만에 사실상 유예 선언을 파기했고, 특히 최근엔 7차 핵실험 준비 정황이 포착되면서 2017년 9월 이후 처음으로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앞서 지난해 9월 유엔 안보리 대량 살상무기 비확산 관련 고위급 회의에서 21세기 들어 유일하게 북한만이 핵실험 금지라는 국제사회 규범을 어겼다면서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In the 25 years since its adoption, the treaty has created and sustained a norm against nuclear testing so powerful that less than 1 dozen tests have been conducted since adoption, and only one country has violated it this millennium.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또 지난 4월 VOA에 북한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서명을 거듭 촉구하고 조약 서명과 비준은 다른 국가들의 선의와 신뢰를 구축하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CTBTO는 유엔이 1996년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전면 금지하는 조약을 채택하면서 발족한 핵실험 감시기구로 전 세계 300여 곳의 핵실험 동향을 탐지하는 핵실험 국제감시체제 IMS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던 판사들이 북한의 구금시설들에서 10가지 반인도적 범죄들이 자행되고 있다고 모의 재판을 통해 판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과 사회 안전성, 국가 보위성 등에 소속된 관리들은 이 같은 반인도적 범죄로 기소할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3개월 만에 워싱턴에 다시 모인 재판관들은 국제변호사협회와 북한인권위원회가 공동 발표한 북한 구금시설 내 반인도 범죄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통해 북한 내 구류장과 집결소, 노동단련대 등 구금시설에서 반인도 범죄가 거대한 규모로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의 재판의 재판장인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설립 근거인 로마 규정을 언급하면서 반인도 범죄 11가지 중 인종 분리를 제외한 10가지, 즉 살인, 노예화, 강제 구금, 고문, 성폭행 등 비인도적 행위가 북한 구금시설에서 자행되고 있으며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y fellow judges and I unanimously concluded that there is a reasonable basis to conclude that Kim Jong-un has committed 10 out of the 11 crimes against humanity under the Rome Statute. And it's precisely because we are confident that he and those who report to him are aware of the crimes. 보고서는 그러면서 김정은 외에 조직 지도부, 국무위원회, 사회안전성, 국가보위성 관리들도 반인도 범죄 혐의로 기소할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볼프강 숀버그 전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는 특히 가해자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That crimes are committed not by states but by human beings, by perpetrators. You have to identify the victims but also the perpetrators, but then you have to bring justice to this concrete situation. 이번 발표에서는 국제변호사협회가 제작한 북한 구금시설 내 반인도 범죄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생지옥도 공개됐습니다.
이 말을 땅에다 찧어야 됩니다. 소리가 안 나면 불합격입니다. 알았습니다 하는데 알았습니다 쾅 소리가 나면 들어갈 수 있지만 소리가 안 나면 4번, 5번, 10번 계속 반복습니다. Some of the testimonies are these are unspeakable acts that are hard to even repeat. I mean, we're talking about testimonies of rapes and torture and being, subjected to starvation, overwork. I mean, these are really horrific types of experiences that all of them really, quite frankly, stick in my mind. 전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들은 북한 구금시설에서 반인도 범죄를 중단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긴급히 모든 필요한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유엔은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나 다른 국제특별법정에 회부하고 개별 국가들도 보편적 사법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필레이 전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75년간 지속되고 있는 북한 인권 재난을 끝내기 위해 시민사회가 각국과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납치됐던 한국 인사 가족들이 북한이 전시납북자 문제 해결에 응하지 않으면 북한 정권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국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는 28일 경기도 파주에서 열린 6.25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행사에서 결의문을 통해 한국 정부는 2017년 발간한 6.25 전쟁 납북 피해 진상조사 보고서를 북한에 전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전시 납북 문제 해결에 협조하지 않으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정권 핵심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납북자 문제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면서 북한인 민간인 납북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조속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존 아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원인철 한국 합참의장과 화상통화를 갖고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과 원 의장은 28일 화상통화를 갖고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준비는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영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위협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한국 합참이 밝혔습니다. 양측은 또 북한의 추가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핵실험 등 도발에 대비한 미한 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는 어느 때보다 공고하며 동맹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또 이임을 앞둔 원 의장에게 탁월한 리더십으로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양국 동맹과 연합 방위태세 발전에 헌신한 데 감사했다고 말했다고 한국 합참은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